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가 정기총회를 열고 신정호 목사를 신임 총회장으로 선출했습니다. 관심을 모았던 명성교회 세습권은 다루지 못했습니다. 온라인 화상회의로 열린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제105회 총회에서 세이덴교회 소강성 목사가 신임 총회장으로 추대됐습니다. 귀국한 선교사들에게 숙소와 차량을 제공하고 자립까지 돕는 곳이 있어 찾아가 봤습니다. 올여름 태풍 피해와 코로나로 사역에 직격탄을 맞은 캄보디아 선교사를 위해 파주 문산읍 지역 교회들이 연합해 지원에 나섰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TV 뉴스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가 정기총회를 열고 신정호 목사를 신임 총회장으로 선출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으로 진행됐는데요. 관심을 모았던 명성교회 세습권은 결국 다루지 못했습니다. 진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제105회 정기총회가 서울 도림교회와 전국 37개 교회에서 온라인 화상회의로 진행됐습니다. 신임 총회장에는 신정호 목사가 임원 선거 조례에 따라 자동 승계됐습니다. 부총회장에는 류영모 목사와 박한규 장로가 무기명 비밀투표 끝에 총 투표수 1,461표 중 각각 1,246표와 1,220표를 얻어 당선됐습니다. 새로 선출된 임원들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시대에 총회가 교회와 사회의 회복을 위해 힘쓸 것을 다짐했습니다. 바이러스 때문에 온 국민도 마찬가지겠지만은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건 교회입니다. 교회를 어떻게 회복하고 명성을 회복하고 회복에 초점을 맞춰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확정 편향 시대에 진영 논리가 난무하는 이 시대에 바로메타가 있어야 되거든요.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우리 교단이 어떻게 생긴 교단인가, 그 교단 신학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그 기준을 분명히 하겠다 그랬습니다. 총회장님과 같이 뜻을 모아서 어려운 시기에 선진 총회가 돼 나갈 수 있도록 제가 힘껏 하겠습니다. 총회 일정이 대폭 축소되면서 관심을 모았던 주요 안건들 대부분은 본 회의에서 논의되지 못했습니다. 전광훈 목사의 이단 규정과 관련해서는 언급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명성교회 수수반 결의 철회와 관련해선 회무 시작부터 갑론을박이 이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총태들은 본 회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해당 부서 회의에서 먼저 논의돼야 한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본 총대는 명성교회 수수반 결의 철회 헌의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을 제안합니다. 명성교회 수수반 철회 건은 이미 헌의안으로 총회에 올라온 안건입니다. 모든 헌의안은 헌의 보고시에 보고되고 그 해당 부서로 넘어갔다. 해당 부서에서 논의하고 다시 본회로 나와서 처리하는 것이 절차입니다. 이에 대해 규칙부 김성철 목사는 절차를 임시보고로 받고 총회규칙 16조 7항에 의거해 헌의위원회로 이첩받은 해에 해당 부서에서 심의하면 된다고 답변했습니다. 통합총회는 이번에 다루지 못한 주요 안건과 각부 보고, 헌의안 처리는 22일부터 25일까지 각 부와 위원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굿TV 뉴스 진은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제105회 총회가 코로나19 사태로 사상 처음으로 온라인에서 열렸습니다. 통상 4박 5일간 진행하던 총회가 한나절 만에 마무리됐는데요. 소강석 신임 총회장을 비롯한 임원만 선출하고 대부분 안건은 서면으로 대체했습니다. 윤인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100년이 넘는 교단 역사상 처음으로 예장합동 정기총회가 온라인으로 개최됐습니다. 약 1,400명의 총대들은 본부인 경기도 용인 세해den교회와 전국 35개 거점교회로 흩어져 총회에 참여했습니다. 총대들은 감염 예방을 위해 체온 측정기와 자동 살균 소독기를 거친 뒤 입장했습니다.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쓴 채 거리를 두고 앉는 등 정부 방역 지침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이날 총회에서는 세해den교회 소강성 목사가 신임 총회장으로 추대됐습니다. 저는 우리 교단과 한국교회가 가장 어려울 때 총회장의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총회가 발전하고 한국교회가 다시 부흥의 꽃을 피울 수 있다면 저는 이 한 몸 다 바쳐 희생의 밑거름이 되겠습니다. 목사 부총회장에는 단독 후보로 나선 울산 대암교회 배광식 목사가 당선됐습니다.
2명의 후보가 출마한 장로 부총회장의 경우 당초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후보 모두에게 자격미달 판정을 내렸지만 총대들의 결의로 선거가 진행됐습니다. 투표 결과 송병원 장로가 장로 부총회장으로 선출됐습니다. 통상 4박 5일 동안 진행되던 총회가 불과 5시간 만에 마무리되면서 주요한 건은 서면 보고로 대체됐습니다. 교계 안팎의 이목이 집중된 전광훈 목사 이단성 여부도 이날 다뤄지지 못했습니다. 이단사이비 피해대책조사연구위원회는 전광훈 목사와 한국기독교총연합회를 각각 이단 옹호자와 이단 옹호기관으로 보고했지만 총회 임원회는 아직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았다며 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할 것이라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관심을 모은 여성의 목사 안수 헌의안에 대해선 성경에 나오지 않아 불가하다는 신학부의 보고서가 제출됐습니다. 신학부 서기 임종구 목사는 여성 안수는 논란의 여지 없이 모두 불가하다는 의견이었다며 다만 여성 강도권 부여에 대해선 연구가 더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예장합동은 이날 모든 특별위원회와 상설위원회 보고를 서면으로만 받기로 결의한 뒤 주요 안건 처리는 임원회에 일임하기로 했습니다. 구TV 뉴스 윤희경입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선교지를 떠나온 선교사들이 많습니다. 대부분은 국내에 기반이 없기 때문에 선교지로 돌아갈 때까지 지낼 곳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숙소와 차량을 제공하고 선교 사역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곳이 있어 찾아가 봤습니다. 박은결 기자입니다. 충청남도 아산시에 위치한 선교인 마을. 푸르른 하늘과 넓은 벌판이 둘러싼 이곳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교사 가정의 쉼터입니다. 선교인 교회 최화목 목사는 GMS 총회 세계선교회에 재직 당시 한국에 잠시 귀국한 선교사들이 숙소와 차량이 없어 불편을 겪는 것을 안타깝게 여겨오다 은퇴 후 직접 돕기 시작했습니다. 선교사들이 귀국을 했을 때에 숙소가 없어, 차가 없어, 핸드폰 주고, 차량 주고, 주무실 수 있는 방 열쇠 주면은 얼마나 좋겠나. 선교사를 돕는 행정 서비스 하는 사람으로서 이곳에 머물고 있는 선교사 가정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귀국해 국내에 머물 수 있는 공간이 필요했다며 선교인 마을의 도움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찾기가 좀 어려웠었거든요. 와서 보니까 정말 자연도 너무 좋고요. 마당도 있어서 아이들과 함께 지내기는 너무 좋은 장소인 것 같습니다. 최 목사는 농사를 지어 은퇴한 선교사들의 노후 대비와 해외 선교사 파송, 경제적 자립을 돕고 싶다는 비전도 밝혔습니다. 9월과 10월에는 히카마 수확철을 맞아 선교인 마을에서 재배한 농산물을 판매할 계획입니다. 멕시코 감자라고 불리는 히카마 재배 현장입니다. 이곳에서 재배해 판매된 히카마 수익금은 전액 선교사 후원과 파송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최 목사는 선교인 마을이 국내에 기반이 없는 선교사들의 정착과 자립을 돕는 실질적인 대안이 되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습니다. 선교사를 돕는 선교인으로서 살아가는 그런 일을 하고 싶고 숨질 때 되도록 선교하다가 가는 그런 선교인 마을이 되기를 원해요. 은퇴한 선교사의 작은 배려가 지친 선교사와 가족들에게 위로가 되고 있습니다. 구TV 뉴스 박은결입니다. 올여름 태풍 피해와 코로나로 사역의 직격탄을 맞은 캄보디아 선교사를 위해 파주 문산읍 지역 교회들이 연합해 지원에 나섰습니다. 파주 문산읍 내 80여 교회로 이뤄진 문산읍 기독교 연합회가 캄보디아 최상길 선교사에게 후원금을 전달하고 선교지 피해 복구를 위한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문기현 임원들은 10년 전 같은 지역 목회자였던 최 선교사를 캄보디아로 파송해 매달 꾸준히 후원해 왔으며 이번 피해 소식에 서둘러 수해 복구 지원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문기현은 한국교회 봉사단에서 일부 지원을 받아 최 선교사에게 후원금 200만 원과 우류 700벌을 보낼 예정입니다. 문기현 회장 윤용선 목사는 모두가 힘든 시기지만 선교지는 현재 코로나와 수해로 더욱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현지 교회와 고아원, 미션 스쿨 피해가 조속히 복구되길 기도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경기도 부천시 인권조례안이 부천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인권조례안은 지난해 교계와 보수단체의 반대에 부딪혀 자진 철회하거나 부결됐지만 1년 만에 다시 상정된 겁니다. 조례안은 지난해와 단어만 달라졌을 뿐 동성애 옹호 조항이 들어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부천시 기독교 총연합회 등 105개 교계와 시민단체는 부천시의회에 공청회를 열어달라고 요구했지만 시의회가 기습적으로 입법 예고하며 졸속 처리했다며 조례 제정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올해 독감 백신 무료 접종 계획이 일시 중단됐습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브리핑에서 조달계약 업체의 유통 과정에서 백신 냉장 온도 유지 등 부적절한 사례가 신고됐다고 밝혔습니다. 정 청장은 현재 문제가 제기된 백신은 냉장 온도 유지에 문제가 있다고 제기된 것으로 제조상의 문제 또는 제조사의 백신 생산상의 문제는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최종 품질 검사를 통해 안정성을 확인한 후 백신 접종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경영난에 빠진 기업이 무급휴직을 30일만 해도 고용유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무급휴직에 대한 고용유지 지원금 지급 요건을 무급휴직 90일 이상 시행에서 무급휴직 30일 이상 시행으로 완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경영난에도 무급휴직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며 근로자 평균 임금의 50% 한도 내에서 최장 180일 동안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중국 브로커의 한국 상표 도용이 최근 5년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이 소속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이 공개한 특허청 자료에 따르면 중국에서 국내 기업 상표를 도용한 사례는 2016년 535건, 2018년 1666건에서 올해 8월까지 2391건으로 급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중국 브로커의 상표 무단 도용으로 인해 국내 기업이 입게 된 피해액은 모두 합쳐 325억 8,8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생산자 물가가 8월까지 석 달 연속 상승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8월 생산자 물가 지수는 103.19로 7월보다 0.5% 올라 전월 대비로 6월부터 3개월 연속 상승했습니다. 농림수산품 물가는 7월보다 6.1% 상승했고 같은 기간 축산물 물가는 2.3%, 수산물 물가는 3% 하락했습니다. 서비스 물가 지수는 0.3% 올라 역대 최고치인 107.18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2분기 국내 가계의 주거 관련 지출이 통계 집계 이래 처음으로 4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분기 가계 임대료와 수도강렬 최종 소비지출 총액은 40조 393억 원이었습니다. 가계 임대료와 수도강렬 지출이 40조 원을 넘은 것은 1970년 한은이 관련 통계를 낸 이후 처음입니다. 한은은 임대료가 이 부문 지출 통계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한다며 긴 시간을 거치면서 전월세가 상승했고 주거 면적 자체도 계속해서 커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굿TV 뉴스 천보라입니다. 굿TV 월드와이드입니다.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 수 세계 1위를 달리고 있는 인도가 무너진 경제를 살리기 위해 세계적인 문화유산 타지마할까지 개방했습니다. 지난 3월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전국 봉쇄령을 내렸지만 2분기 국내 총생산에 타격을 받자 경제 회복에 우선순위를 두기로 한 겁니다. 당국은 하루 방문객 수를 평소 4분의 1 수준인 5천 명으로 제한하고 관광객 간 거리 유지 등 방역 조치를 철저하게 도입하기로 했지만 연일 방역 빗장을 풀고 있는 인도 정부에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코로나19 환자의 체내에 생성되는 항체와 같은 성질의 단백질을 빠르게 만들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일본 나고야 대학 유타카 교수와 나고야 의료센터 연구그룹은 코로나19 항체와 같은 단백질을 인공적으로 만드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진들은 인공항체를 4일 만에 만들어낼 수 있도록 활용할 수 있는 트랩 제시법도 새롭게 개발했다며 이번 기술을 코로나19 감염 검사와 새로운 치료제 개발에 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올해 상반기 전 세계 관광객이 지난해보다 65%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엔 세계관광기구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 세계 관광객이 지난해 동기보다 4억 3,900만여 명이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여행 지역별로는 홍콩과 중국 등 동북아시아 지역의 관광객 감소율이 80% 넘게 줄어 가장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유엔 세계관광기구는 상반기 관광객 감소에 따른 경제적 손실은 4,6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중인 2009년 경제 손실의 약 5배에 달한다고 분석했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가 코로나19는 공기를 통해서도 전염될 수 있다고 밝혔다가 며칠 만에 권고문 내용을 삭제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가 홈페이지에 올린 권고문에서 코로나19 공기 전염과 관련한 내용을 삭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코로나19가 공기 중에 작은 입자를 통해 전염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가 호흡기 비말을 통해 주로 전염된다는 기존 입장으로 돌아간 겁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는 권고문 초안이 실수로 공식 홈페이지에 게시됐다며 코로나19 공기 전파와 관련한 권고를 업데이트하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방송가의 최대 축제인 에미상 시상식이 흥행에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됐고 레드카펫 행사도 취소됐다 보니 시청자들을 끌어모으기 어려웠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시청률 조사업체 닐센은 ABC 방송을 통해 중계된 시상식 시청자는 지난해보다 80만 명 감소한 610만 명에 불과했다고 밝혔습니다. AP통신은 팬들은 레드카펫에서 스타들을 볼 기회조차 없어졌다며 스타들의 집으로 트로피를 배달하며 시상식을 진행했지만 에미상의 인기 하락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굿TV 뉴스 박재현입니다. 글로벌 선교 방송단과 함께하는 교계 소식을 오현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울경본부에서 보내온 소식입니다. 재단법인 21세기 포럼 비전 백인위원회가 주최하는 부산 청소년 청년 비전 콘테스트가 동서대학교에서 열렸습니다. 원고 심사를 통과한 예선을 거쳐 총 7개 팀이 본선에 진출해 자신의 비전을 스피치 형식으로 발표했습니다. 이어진 시상식에서는 박성은 학생과 박예담 학생이 각각 청년부와 청소년부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올해로 9회째를 맞는 콘테스트는 기독인재 양성을 목표로 해마다 열리고 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제1차 임시운영위원회를 열고 박경표 현 장로회장을 유임시키는 등 12명의 장로회 임원과 40명의 분과위원장, 11명의 특별위원장을 선임했습니다. 이로써 박 장로회장은 4번째 연임을 잇게 됐습니다. 이영훈 목사는 코로나19가 내년 말까지 진행될 것으로 보여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 대부분 유임했다며 장로회가 한마음으로 교회를 잘 섬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유나이티드 문화재단이 힘으로 듣는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기념음악회를 개최했습니다. 손양원 목사는 6.25 전쟁 중 위중한 환자를 돌보다 순교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내외에서 존경받는 고 손양원 목사를 기념하기 위한 이번 추모 음악회는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를 비롯해 실력파 성악가와 연주자들이 무대를 채웠고 코로나 방역 지침을 준수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이주민 선교단체 열방선교 네트워크가 코로나19 시대의 이주민 사역에 대해 논의하는 선교 포럼을 오는 24일 개최합니다. 화상회의 플랫폼 줌으로 진행되는 이날 포럼에선 코로나 시대 국내 이주민 교회 개척과 전도, 양육 등을 다루게 됩니다. 이용웅 대표는 저출산이나 고령화로 이주민 숫자가 증가하고 있는 한국에서 이주민 선교는 중요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굿TV 뉴스 오현근입니다. 한 대형 교단의 정기총회에서 보고된 교세 현황에 따르면 지난 1년 동안 교단 소속 목회자 수는 늘고 교회와 성도 수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코로나 이후 가나안 성도를 비롯해 교회를 이탈하는 성도들은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국교회의 회복, 무엇이 우선 과제인지 교단들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 또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